윤핵관. 네. 사진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이 사진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의 한 장면이네요. 저 두 분이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?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? 일단 사진 설명.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친했잖아요. 그리고 묘하네요. 저기 이종찬 저분의 아들이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창이잖아요. 초등학교. 네,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찬 저한테 아버님 했다고 할 때 사이 좋을 때죠. 네, 예. 지난 광복절 생각하면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텐데 저 사진은 2021년 6월 9일입니다. 6월 9일 저 장소는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고요. 이때가 왜 중요하냐? 6월 9일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전 검찰총장이 3개월간 자맹을 뒤로 그렇죠. 하고 처음으로 맞아요. 공식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대권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네.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첫 등장을 한 거죠. 출사표 던질 때잖아요. 출사표는 이제 6.29 6월 29일 29일 저날로부터 날 20일 후에 출사표를 던지는데 이때 이제 공식 행보를 게시해서 이제 요 20일 사이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의 역사적인 이 비극적인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그런 만남들까지 쭉 있는데요. 이제 이때 공식 행보를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10일 그 이동훈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그 논설위원 하던 사람이 이제 대변인으로 영입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맞아요.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제 후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 총장이 처음으로 대권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을 임명했던 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이 이동훈 논설위원이 윤석열의 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각 기자들을 응대를 했던 거죠.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. 이제 그러고는 바로 이제 이날 그 이동훈 대변인을 딱 영입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 10일입니다.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지내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이준석이 당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6월 9일 날 3개월 자맹을 뒤로하고 활동을 재개했고 윤석열이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동훈 대변인을 영입하고 바로 그 다음 날 6월 10일에 이준석이 당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고요. 그리고 6월 15일에 이동훈이 공식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. 이제 언론을 상대해서 이 사람이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대권 후보로 이제 나설 것이다. 이제 응대를 하다가 6월 18일 그러니까 6월 15일에 공식 업무 시작하고 1, 2, 3, 4 4일째 되는 날 이동훈이 KBS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나요?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오전 상황입니다. 질문하니까 뭐 아마도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. 근데 한 2시간 뒤에 좀 성급했던 것 같다.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건 아직 결정을 이제 할 그 상황은 아니다. 이제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 이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날 금요일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만났습니다. 네. 저녁에 만났는데 거기가 아크로비스타 아케이드 그 상가에 네. 거기서 이제 갈비탕을 명태균이 먹고 있었습니다. 두 사람만 만났습니다. 네. 둘 다 초면이거든요. 초면에 이제 만나기 전에 밥을 기다리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는데 김건희가 나타났죠. 그때 상황은 좀 이야기 설명을 좀 해주시죠. 그때 상황을 어떻게 하시나요? 뭐 많이 알고 예.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조상의 공덕을 많이 쌓아서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됐다. 네, 김건희가 예. 명태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. 그랬더니 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 무슨 이제 주술 배우듯이 저는 그 얘기 듣고 소름이 좀 끼쳤는데 네. 그 윤석열 후보는 네. 그 총장은 네. 이제 장님 무사고 네. 그 여사님은 안진뱅이 주술사다. 네.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거기에 여사님이 그냥 한 방에 가셨답니다. 맞다.
어쩌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. 그래갖고 그때부터 명선생님 이제 조금 네. 이따 나오겠지만 그 문제 카톡 네, 오빠 맞아요. 카톡이 까질 네. 때도 네. 명선생님 그러잖아요. 아주 그냥 뭐 굉장한 분으로 모시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두 분의 관계가 시작됐는데 네. 보면은 뭐 글쎄 이거는 이제 뭐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. 네. 뭐 하나의 소설이자 뇌피셜인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었어요.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. 그러니까 약간 그쪽 세계에서는 네. 무속이나 주술의 세계에서는 영매라고 그런데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점을 보러 가잖아요. 네. 우리가 점쟁이라고 그러잖아요. 신 네. 내린 분들한테. 그러면 대가 세 보이는 그 손님한테는 점쟁이가 당신은 못 봐주겠다. 네. 나보다 세다. 네. 기에 눌린답니다. 돌아가라. 그래서 영매 있으면 그들 세계에서는 이게 서열이 매겨진대요. 서열이 얘기죠.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그런 어떤 그쪽 부분에 있어서 네. 여사를 이렇게 좀 압도하는 듯한 네. 그래서부터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또 이어지지 않았냐. 네. 이때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가 이제 여사님한테 뭐 중요한 얘기 했다면서요. 3가지 가진 사람 다 쳐내라. 뭐 서울대 출신 뭐 그 뭐예요? 그때 이제 명태균이 정확히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네. 그날 바로 아까 제가 이동훈 그 대변인 전 이제 그 논설위원 이야기를 드렸는데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? 6월 18일에 KBS 인터뷰가 있었고 정정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6월 18일 저녁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만났고 6월 19일에 이동훈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네, 날라간 네. 거죠. 그때 건강상의 이유로 나 사의를 표한다. 그때 막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? 며칠 안 됐잖아요. 그쵸. 며칠 안 됐었는데, 근데 이때 6월 18일 김건희와 명태균이 처음 만난 날, 그날 바로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이동훈은 적합하지 않다. 대변인에 적합하지 않다.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조선일보 출신이라서 적합하지 않고 좀 권위적이다. 뒤에 그 언론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저런 TK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본인은 잘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했을 뿐인데 네. 바로 다음 날 날라가더라. 이동훈이가.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첫 작업은 사람 날리는 거였어요. 그렇죠. 그것도 이동훈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윤석열이 3개월의 자맹을 하고 처음 등장해가지고 6월 9일에 등장해서 10일에 뽑은 사람이니까 그 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? 이동훈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. 근데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며칠 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. 명태균과 만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. 그리고 그게 이제 이동훈이 사의를 표명한 게 6월 19일.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가 만난 바로 다음 날. 그리고 6월 20일 그 다음 날 이동훈은 이제 사퇴를 이제 합니다. 그쵸. 그리고 6월 29일 6.29에 윤석열 대권 도전이 이제 공식 선언이 되고요. 그렇죠. 근데 이 과정이 20일 동안 벌어진 과정인데 이 20일 동안 벌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고 있는 분이 아까 이야기 나왔던 함성덕 교수가 이 윤석열 요 동네 이제 형님 동생 지간이고 김건희 제가 알기로는 미래한국연구소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과 김건희를 만나게 한 소개를 한 알려준 이제 장 본인이었다.